자, 주어진 어떤 반응이 있는데 A가 이제 반응물이고 B가 생성물이에요. 이때 요 A가 B가 되고 B가 A가 되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에서 뭐를 정했었냐면 리액션 깁스 에너지라고 하는 걸 정의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델타 GR, 델타 GR 요거 표현이었다고요. 근데 이게 뭐였냐면 여기 이제 G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이게 반응 전체 깁스 에너지. 그래서 반응이 진행된다는 얘기는 A나 B가 순수한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A, B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반응이 되는 건 일부의 A가 없어지고 일부의 B가 생기는 거니까 필연적으로 둘이가 뭐 할 수밖에 없다? 성목 씨? 여하튼 그래서 A하고 B가 섞여 있는 혼합물에서 그 전체의 깁스 에너지를 이렇게 이제 G로 표현하겠다 이런 얘기지. 근데 이때 여기 이제 이상한 표현, 짜잔, 짜잔, 이런 이제 이상한 표현이 있다고 했는데 이 표현의 의미가 이제 뭐냐면 이게 그리스 알파벳 뭔데 이제 하여튼 얘의 의미가 바로 반응 진행 정도였다. 반응 진행 정도. 그래서 반응이 얼마나 진행되냐를 이렇게 이제 그 몰수 기준으로 표현을 한 게 반응 진행 정도의 어떤 몰수를 표현한 게 바로 요 표기였다. 그래서 그때 반응 전체 깁스 에너지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반응 진행 정도의 어떤 접선의 기울기, 그거의 변화율이 이렇게 표현된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 PT 조건은 뭐야? PT 조건. 아래점자로 PT 이렇게 쓰면 무슨 상황이야? 어떤 조건에 P 이렇게 써? 등압. 그리고 T는 뭐 어떻게 쓰는 거야? T는 뭐야? T는 등온. 등압 등온. 그래서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정말 기체상 반응이라면 반응이 이제 그 그릇상에서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자 여기에 A하고 B가 섞여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기체상에서. 그리고 이제 이런 짜잔 이게 피스톤이 가해져 있는데 이때 피스톤에 의해서 이 외부 압력 여기 이제 외부 압력이겠죠. 요게 지금 일정. A하고 B가 놓여 있는데 저 둘에 섞여 있는 상태에서 외부 압력이 일정하고 그 다음에 이때 온도 T 역시 일정. 이러한 상태에서 A하고 B가 서로 이제 몰수만 바뀌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근데 그런 식의 그 반응 전체 깁스 에너지가 등온 등압 조건에서 반응 진행 정도에 대해 얼마의 그 변화율이 있느냐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이 유도 과정은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어쨌건 이게 결론은 뭐다? B가 뭐고 A가 뭐야? B가 뭐고 A가 뭐야? 결국 B가 여기에서 요거니까 생성물이고 여기에 있는 A가 이게 반응물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이 깁스 에너지의 변화라고 하는 건 결국 최종 생성물의 그 뭐냐면은 깁스 에너지와 반응물의 깁스 에너지의 차이가 결국 반응 전체 깁스 에너지가 반응 진행 정도에 대한 변화율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수리적 과정이 있었죠. 근데 그 수리적 과정 여하튼 뭐가 됐건 결론적으로 이 표현을 기억하라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얘를 이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냐면 바로 만약에 여기에서 뮤 B 빼기 뮤 A 이게 0보다 작다. 저 반응 깁스 에너지가 음수가 되는 걸 뜻하는데 맞죠? 맞죠? 그럼 이때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정반응 진행이라고 했었죠. 왜 이게 정반응 진행이냐면 결국 이 반응물하고 생성물 중에 이거 빼서 음수란 얘기는 생성물의 생성물의 케미컬 포텐셜이 작고 반응물의 케미컬 포텐셜이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모든 물질은 케미컬 포텐셜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모든 물질 체계는 케미컬 포텐셜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작은 데서 아니, 큰 쪽에서 작은 데로 이동한다고 했었죠? 그럼 물질 체계가 작은 데서 큰 쪽으로 이동하는 거 아니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동하는 건데 그 큰 게 하필 반응물이고 작은 게 하필 생성물이면 반응물이 생성물 쪽으로 간다는 뜻이니까 바로 이게 정반응이 된다라는 의미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반면에 요게 만약에 같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럼 이것의 의미는 뭐예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아요. 그럼 반응물과 생성물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으면 그거는 물질 이동이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지 않겠어요? 양쪽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으면 거시적으로는 물질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걸 화학 평형이라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수. 그러면 이 리액션 깁스 에너지가 마찬가지로 양수가 되는 건데 그럼 이때 대략 누가 케미컬 포텐셜이 더 큰 거예요? 생성물의 케미컬 포텐셜이 더 큰 거죠. 그럼 케미컬 포텐셜이 큰 생성물이 케미컬 포텐셜이 작은 반응물이 될 테니까 이런 경우는 무슨 반응이 진행이 된다? 역반응이 진행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논리까지를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결국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다시 한번 쓰면 요거죠. 아까 썼던 그대로죠. 이때 우리는 앞선 결과에 의해서 요걸 알아요. 요렇게.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요만큼을 지금 이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은 요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뭐 살짝 복습 한번 하면 여기에 있는 P 노트 이건 뭘 뜻해요? 바로 이제 기준 기압이죠. 기준 1atm을 뜻하고요. 그 1atm에서 바로 이제 표준이라고 하는 그 조건에서 여기에 있는 B의 케미컬 포텐셜을 뜻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때 PB라고 하는 건 현재 주어져 있는 그 녀석의 부분합이죠. 그래서 어떤 기체상 물질의 케미컬 포텐셜은 그 녀석이 순수히 기준 1기압만큼 있을 때의 케미컬 포텐셜에서 이렇게 섞여 있을 때의 그 부분합을 B로 표현하면 이 케미컬 포텐셜이 표현이 되는 거죠. 기억나죠? 기억나죠? 맞죠? 그거를 누구에 대해서 생성물에 대해서 반응물에 대해서 똑같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얘를 어떻게 표현을 바꿀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뮤 B 노트 빼기 뮤 A 노트 그 다음 더하기 RT 로그 PA 오버 PB. 이제 여기서 요만큼을 어떻게 바꾸어 쓸 거냐면 요렇게 그리고 더하기 RT 로그 Q 해서 얘는 요렇게 바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요만큼을 요렇게 바꾸어 쓴 얘를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스탠다드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 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자, 원래 이 챕터의 제목이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였잖아요. 요 델타 GR이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근데 거기 어떤 말이 더 붙었을 뿐이냐면 스탠다드란 말이 붙은 거예요. 그 스탠다드란 말의 뜻이 뭐겠어요? 스탠다드. 바로 표준이 되겠죠. 그래서 표준 깁스 에너지 변화. 그러니까 우리말 이제 그 뭐냐면은 그 번역은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뭐냐면 표준 상태 각각의 A하고 B가 일기압, 부분압으로 있을 때의 그 깁스 에너지의 차이,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그 차이를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로 정의를 한 겁니다. 새롭게 이제 저렇게 쓴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여기서 생성물의 부분압 PB하고 반응물의 부분압 PA 이 비율을 뭐라고? 리액션 코우션트라고 말을 붙여줍니다. 그럼 리액션 코우션트 우리말 번역이 뭘까요? 즉 요만큼을 이렇게 치환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편의상 이만큼을 이렇게 치환을 한 건데 이때 이 Q라고 하는 거 제 이름이 뭘까요? 반응 지수라고 합니다. 반응 지수란 말 기억하죠?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저 반응 지수가 이렇게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에서 저렇게 이제 치환항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이때 여기서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그러면 요 등호를 다 연결한 자, 잘 보세요. 짜잔. 결국 저 표현인 거죠. 등호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요것을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지금 저 표현은 지금 우리가 뭐 케미컬 포텐셜이라는 것부터 해서 꽤 뭐냐면은 수리적인 과정을 많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화학평형에 대해서 수리적인 걸 공부하지 않고 화학평형을 배우는 학생들도 저 수식은 그냥 외워요. 알겠죠? 그러니까 케미컬 포텐셜을 몰라도 저 수식은 다 외우고 있는 수식이다. 저 수식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결국 저 수식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자, 이때 아까 얘기했던 주어진 반응에 정반응이 진행된다 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표현에서 깁스 에너지 변화가 음수다 라고 아까처럼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역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도 아까처럼 이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가 양수다 이런 걸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아까 얘기했던 화학 평형이다 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가 0이라는 의미로 쓰는 건데 그걸 여기에 다시 짱짱짱 넣어주면 0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요. 자, 난데없이 뭐가 나타나게 되었냐면 K라는 표현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표현은 사실 요거를 잠시 바꾸어 쓴 거예요. 자, 이 K 얘는 자 원래의 Q의 이름이 뭐였죠? 요 Q? 반응 지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 K는 반응 지수는 반응 지수인데 어디서의 반응 지수? 바로 평형 상태에서의 반응 지수를 저 Q 대신 K라고 써준 거예요. 그냥. 어떤 상태에서의 반응 지수요? 평형 상태의 반응 지수를 저렇게 Q 대신 K로 쓴 거예요. 저 평형 상태의 반응 지수를 뭐라고? 이것을 그 유명한 평형 상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추가적으로 뭘 할 수가 있냐면 얘를 뭐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뭐 굳이 바꾸자면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짜잔. 이 표현이 뭐였어요? 이 표현이. 이 표현이 바로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였죠. 이걸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어차피 0이니까 저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RT 로그 K 이런 꼴로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결국 이 K라고 하는 걸
어찌 표현할 수도 있냐면 기본 꼴이 반응지수랑 같은 꼴이긴 하죠. 그러면 반응지수 Q가 앞서 어떻게 표현됐었어요? 바로 이렇게 PA분의 PB. 그래서 아까 반응지수 Q가 PA분의 PB로 표현됐듯 평형상수도 PA분의 PB 이렇게 표현되면 되는데 이때 결정적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에 EQ, EQ 이런 표현이 저 평형상수에 따라 붙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그냥 PA 혹은 PB라고 쓰는 건 이거죠. 어떤 그냥 순간의 부분합을 표현하는 거예요. A하고 B하고 섞여 있는데 그 섞여 있는 상태에서 그 어떤 A의 부분합을 PA 그리고 B의 부분합을 PB 저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이 녀석은 뭐냐면 평형 상태에서 바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부분합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 그냥 부분합 B를 반응지수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 평형 상태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 부분합의 B를 평형상수라고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일반적인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기체상 반응에 대한 일반적 표현, 어떤 반응을 예로 들 거냐면 반응물 A가 있는데 이게 화학양론 계수가 앞에 A가 붙는다. 그리고 B가 붙는다. 그리고 얘가 화학 반응을 해서 생성물 C가 되고 D가 된다. 저렇게 표현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AB가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CD가 있는데 저 앞에 화학연합 계수가 A, B, C, D가 다 붙어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런 말이죠. 이 AB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CD가 된다고 할 때 반응 전체의 깁스 에너지 변화를 표현을 해볼 건데 자, 어떻게? 반응 전체 깁스 에너지니까 G라고 쓰고요. 변화니까 D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계속 뭐 P, T요. 자, 무슨 조건? 등, 앞.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는 등, 온.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바로 자, 이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응 양론. 바로 얘가 이제 반응을 할 때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기억나는가 모르겠는데 이 표현이 바로 이 꼬부랑 표현한 얘가 반응 진행 정도였죠. 자, 그것에 대해서 어디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어디는 플러스가 붙어 있는데 의미는 뭐냐면 마이너스 표시는 반응물 반응이 진행될수록 없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플러스 표시는 생성물. 근데 그때 이 앞에 붙어 있는 게 다 누구냐면 바로 얘가 얘인 거예요. 그 다음에 B가 B, C가 C, D가 D. 저 붙어 있는 A, B, C, D는 뭐예요? 아시다시피 화학양론 계수죠. 우리는 화학양론을 통해서 반응물 AB하고 CD가 어떤 비율로 반응하고 생성되는지 알죠. 몇 대 몇 대 몇 대면 A 대 B는 C 대 D. 맞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변하는 몰수 변화. 그러니까 지금 이 반응 진행 정도도 이거 일종의 몰수예요. 몰수. 반응 진행 정도를 몰수로 표현한 건데 그 몰수 변화가 기준 질량에 대해 기준 변화에 대해 개수만큼 A, B, C, D가 배수화가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평생 뭐 계속 화학하면서 말씀을 한 뭐냐면은 화학 양론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주어져 있는 이만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저게 바로
DNA. 요게 바로 DNB라는 거죠. 알겠죠? 바로 반응 진행이 될 때 A의 몰수 변화, 반응 진행이 될 때 B의 몰수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쪽은 반응 진행이 될 때 C의 몰수 변화, 반응 진행이 될 때 D의 몰수 변화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저 4개의 수식을 여기다가 짠짠짠짠 넣어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바뀌겠죠? 이때 이게 뭐예요? 뽀로뽀로뽀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뭐였었냐면 R은 리액션, G는 깁스 에너지, 델타는 체인지.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 등원 등합 조건에서 G는 뭐죠? G는? 얘는 전체 깁스 에너지 알겠어요? 그 전체 깁스 에너지에 대한 뭐? 얘는 뭐야? 반응 정도의 변화율. 그럼 이때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만큼을 요거로 치환한 거 알겠어요? 그리고 이만큼을 뭐로 치환한 거겠어요? 요거로 치환한 거다 이런 말이죠. 이 이름 뭐예요?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 리액션 스탠다드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때 요만큼을 뭐라고 쓴다? 요만큼을 요거 이름 뭐였어요? 바로 반응 지수였잖아. 알겠죠? 아, 이거 어디 써 있어 지금? 또 써 있잖아. 어디 또 써 있어? 칠판에. 여기잖아. 무슨 말 되겠어요? 똑같은 표현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는 그냥 A하고 B 사이의 반응에 대해서 이걸 유도했는데 일반적으로 반응물도 여러 개고 생성물도 여러 개고 화학연료 개수도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한다? 이런 꼴로 표현이 되는데 결국 같아진다 이런 말이에요. 표현 꼴이. 알겠죠? 알겠죠? 이게 일반적인 꼴이고 아까에서는 뭐였어요? 아까는 여기 있는 A, B, C, D에서 A가 1, B가 0, C가 1 그러니까 뭐냐면 그 A, B, C, D에서 반응물이 하나, 생성물 하나고 화학연료 개수가 다 1, 1인 경우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B하고 D의 화학연료 개수가 0, 0이라고 하면 1, 1 되는 거야. 0승, 0승 하면 1, 1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화학연료 개수 1, 1이라고 하면 아까 뵀던 그 표현 똑같이 되는 거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표현으로부터 반응의 자발성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자, 정반응 진행일 때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가 음수, 역반응 진행일 때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가 양수 똑같고요. 그 다음 화학 평형일 때 마찬가지로 이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가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이 일반 꼴에 대해서 반응 지수를 지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때 여기서 어차피 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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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는 다 뭐예요? 일기압을 뜻하잖아요. 그럼 일기압이니까 어차피 1111이잖아요. 1111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원래 표현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원래 표현인데 어차피 1111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111 빼고 표현한다 하는 게 보통 편의상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편의상 Q를 그냥 P0, P0 다 빼버리고 PC의 C승, PD의 D승, PA의 A승, PB의 B승
이런 꼴로 편의상을 표현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편의상 K도 PA의 A승, PB의 B승, PC의 C승, PD의 D승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아까 Q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Q 반응지수라고 했죠. 반응지수. K는 뭐예요? K 평형상수라고 했죠. 평형상수. 그래서 반응지수건 평형상수건 이리 표현하지만 결국은 거기에 1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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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압이 나눠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그걸 빼고 편의상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자, 반응지수하고 평형상수의 차이는 아까 PA, PB, PC, PD는 그 현재 순간의 부분합이라고 했을 때 평형상수에 나와 있는 압력은 모두 다 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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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 자, EQ의 뜻이 뭐예요? 평형이란 뜻이죠. 그래서 아까도 여러분 얘기했지만 요 주어져 있는 얘는 그 순간의 부분합이 되는 거고 그걸로 표현된 게 반응 지수고, 얘는 평형 상태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부분합을 가지고 와서 평형상수로 표현을 한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원론적으로 이 반응지수와 평형상수는 단위가 있겠어요? 단위가 없겠어요? 자, 잘 보세요. 편의상 이렇게 표현한 거지, 편의상. 근데 원래 표현은 뭐야? 원래 표현은 각 부분합에다가 1기압, 1기압을 원래 다 나눠줬어야 되는 거라고.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반응지수가 됐건 평형상수가 됐건 원래는 부분합이 있으면 그거에 다시 1기압, 그거에 다시 1기압, 다시 1기압으로 나눠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반응지수가 됐건 평형상수가 됐건 평형상수가 됐건 이 둘은 다 단위가 있다 없다? 무단인 거야. 무단위. 단위가 없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1기압, 1기압, 1기압이 나눠줬어야 되는 건데 그걸 이제 편의상 뺀 거니까 단위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다 무단위야. 알겠지? 자, 반응 진행 정도를 어떤 항으로 썼었냐면 이런 이상한 꼬부랑 표시에 이제 그리스 문자로 표현했고요. 자, 반응 진행 정도에 따른 전체 반응의 깁스 에너지 변화,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역시나 편의를 위해서 아까 간단한 시스템 A가 B가 되는 간단한 시스템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요거, 자 이런 표현이 있었고 이것으로부터 얘를 이런 꼴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뮤 A하고 뮤 B 각각에다가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저리 표현하였습니다. 그럼 이걸 약간 그 그래프상에서 수리적인 관계로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얘를 요런 그래프로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 N0의 뜻은 뭐냐면 편의상 이렇게 생각합시다. 편의상 뭐냐면 반응 초기에 only A만 N0 몰 있었다. 고 가정합시다. 얘만 처음에 N0 몰이 있었다. 그리고 걔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반응 생성물 B가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죠? 여기 N0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렇다면 반응이 100% 진행되었다면 B가 N0 몰 만들어졌을 거다 이런 말이죠. 그것에 대해 여기 꼬불탱 한 건 뭐예요? 얘는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반응 진행 정도를 몰수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상황을 뮤 A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뮤 A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 뮤 A 노트, 이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럼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건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자면 요거야. 여기에 only
NA 가스만 NA 몰 들어있는 건데 피스톤의 외부 압력이 1atm인 거야. 이게 사실은 기준 압력 P0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P 노트인 게 이게 지금 기준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표준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왜 표준 상태이냐면 외부 압력이 1기압이잖아요. 외부 압력이 1기압으로 유지되니까 지금 A만 존재하면 A의 부분압은 몇 기압이 되는 거예요? A만 있으니까 이 경우 A의 부분압은 뭐예요? 1기압일 거 아니에요. 무슨 A만 있으니까 외부 압력이 A의 부분압이 되겠지. 그게 지금 요거의 경우 N0 몰 A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외부 압력 1기압이니까 현재 A의 부분압은 1atm이고 1atm이니까 이게 바로 그 녀석의 표준 압력이 되는 거지. 표준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 때가 바로 표준 케미컬 포텐셜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만약에 여기 어떤 수치가 이렇게 있었다. 그 하면 이건 어떤 상태냐면 반응이 100% 진행돼서 B가 N0 몰 생성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때 상황을 뮤 B 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순전히 B만 있는 거니까 이때는 only B가 N0 몰이 돼버린 거지. 반응이 100% 진행됐다고 가정을 하면. 하지만 여전히 외부 압력은 변해요, 안 변해요? 외부 압력은 1atm으로 변할 리가 없잖아, 그치? 외부 압력은 안 변하잖아. 이게 이제 또다시 여기에 있는 B의 표준 압력이 되는 거야. 그럼 이때 바로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요 차이, 이게 뭘까? 순전히 A만 있었을 때와 100% 반응이 진행해서 순전히 B만 있었을 때 표준 케미컬 포텐셜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뭘까? 그렇지. 이만큼이 바로 델타 GR 노트라고. 왜? 이거 다시 어떻게 쓰냐고. 얘를 저렇게 쓰잖아. 이때 여기에 있는 요만큼을 뭐라고 하냐고. 델타 GR 노트라고 하고 얘는 반응지수 Q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표준 상태에서 리액션 깁스 에너지의 변화는 표준 상태에서의 순물질 반응물의 그 케미컬 포텐셜과 순물질 생성물의 케미컬 포텐셜의 차이인 거야. 알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반응이 100% 진행돼 실제로 평형이라고 하는 건 중간 어디쯤에서 나타나? 중간 어디쯤에서 나타나잖아.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바로 이제 반응 진행 정도에 따라서 이게 따라서 자, 요것도 약간씩 변하고 요것도 약간씩 변하고 그래서 이 깁스 에너지도 변하겠지. 그래서 전체 깁스 에너지가 여기서 어떻게 표현된다? 예를 들어 이런 꼴로 나타난다고 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하느냐? 이런 해석을 해. 요 부분에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지. 그 접선의 기울기가 아까 어떻게 표현됐어?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가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게 음수야. 이럴 때 우리는 정반응이 진행된다고 하지.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보시다시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른다?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가 양수라고 불러. 이럴 때 우리는 역반응이 진행된다고 하지. 그리고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평형이라고 하지. 이 평형을 뜻하는 표현이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델타 GR이 0인 거. 그래서 어떤 반응 진행 정도에서 전체 반응 깁스 에너지에 뭐가 나타난다? 최소값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미니멈, 최소값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GM은 뭐라고요? 얘는 전체 반응의 깁스 에너지고요. 그래서 화학 평형이 나타날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전체 반응 깁스 에너지가 뭐가 된다? 최소값을 갖게 되는 거야. 전체 반응 깁스 에너지가 최소값을 가지니까 왜 함수에서 최대 최소 알죠? 최대 최소 그게 일종의 극대 극도에서 보통 나타나잖아요. 극대 극도에서 뭐냐면 최대 최소가 나타난다고 하면 1차도 함수가 0이 돼야 되죠. 그렇게 평형을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형이라고 하는 건 반응물 쪽으로 치우쳤을 때와 생성물 쪽으로 치우쳤을 때 중간 어딘가에서 전체 반응 깁스 에너지가 최소값이 될 때 뭐가 나타난다? 리액션 깁스 에너지 최소값이 될 때 평형이 나타나는데 그 평형이 되는 걸 어떻게 찾는다?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가 0이 될 때를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표현과 이 표현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요 표현하고 요 표현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철저하게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는 전체 반응의 깁스 에너지야. 전체 반응의 깁스 에너지가 뭐 할 때 평형이 나타나지? 뭐 할 때? 전체 반응의 깁스 에너지가 0일 때 평형이 나타나나? 0이에요, 0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0이 아니, 최소값이 항상 0일 그런 건 아니잖아. 최소값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 그러니까 전체 반응의 깁스 에너지가 최소가 될 때 큐빈 뭐가 나타난다고요? 0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평형이 나타날 때 그 순간에 깁스 에너지에 대한 접선의 기류가 뭐가 될까요? 접선의 기류가 0이 될 때 평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형이 되는 조건은 전체 반응의 깁스 에너지의 변화율이 0인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가 0인 곳에서 평형이 나타난다 라고 저렇게 수리적으로 분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